자, 사이너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사이너머는 이 시대 우리 사회가 마주친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대화하며 토론하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예수 정신에 입각해 사회적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댓글과 메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언론통폐합과 이제 KBS 시청료 거부 운동도 그 당시에 있었던 기억을 또 합니다. 굉장히 범국민적 운동으로 벌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KBS로 이렇게 모든 방송을 통폐합하고 하는 그 명분은 이렇게 삼았어요. 상업주의를 배격하고 네, 네. 그리고 세계적 추세인 공영화로 간다. 뭐 이런 좀 그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건 사실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했고, 결국은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결국 언론을 통해서 자기 취약한 그 권력 기반을 구축하려고 했던 그 시도는 오히려 거꾸로 네. 이런 아주 좀 뭐라고 합니까, 전무후무한 이런 언론 그 탄압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거꾸로 그 정권이 몰락하는 그 단초가 됩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땡전 뉴스 뭐 이걸로 식상했던 국민들이 결국 전국적인 그 시청료 거부 운동을 벌였고,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6월 항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 그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KBS 시청료 거부 운동과 또 6월 항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국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오는데 참 우리 국민들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많았고요. 듭니다. 예. 언론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말이 다시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마지막 보루이기는커녕 오히려 민주주의가 진행되는데 방해라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 많이 만나는데요. 예. 우리가 그럼 이 시간부터는 언론 개혁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사이너머식 처방을 한번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특권화 되어버린 그 언론인들 스스로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 오랫동안 이 특권을 누려왔던 그 일종 대부분의 그 어떤 레거시 언론이라고 칭해지는 그 과거 전통적인 그 신문, 방송 뭐 이런 그 언론들이 서서히 퇴조하고 지금은 다 이 플랫폼에 기반을 둔 일종의 이제 SNS 등 1인 미디어 이제 이런 시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등장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의 소통 기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희망으로 이제 봐지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레기로 이렇게 지칭되는 이런 이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당분간 이렇게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자꾸 왜곡된 여론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고 형성해 나가고 이런 안간힘은 계속될 것 같은데, 마침 지난달 NCC 그 언론위원회가 이제 이달의 시선이라고 매달 주요한 그 사건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발표하는데요. 심영섭 교수님이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시민 뭐 이런 제목의 긴 그 글을 썼어요. 골자는 이겁니다. 2020년 그 11월 25일 날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그 납부자들에게 그 세금을 고지했습니다. 근데 이 대상이 한 74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보고 신문들이 일제히 종부세 폭탄, 맞습니다. 종부세 폭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 횟수도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죠. 예. 이게 한 달 동안 그 이 심 교수가 아마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 보도만 대개 226건이 한 달 동안 이 폭탄론, 종부세 폭탄론과 관련된 보도가 226건이고, 요와 관련된 그 전후 한 6개월을 조사를 해봤더니 828건이나 이렇게 엄청나게 다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스운 거는 신문들은 이 종부세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징벌적 조세다.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 거센 저항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예견을 이제 했는데, 이게 참 웃기는 것이
실상 종부세 대상은 전체 국민의 1.3%밖에 안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좀 의도되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악의적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는요. 이 몇몇 아주 상당한 그 보도 중에 몇몇 이 보도 제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강북 1세대도 악소리. 네. 예. 내년엔 서울 모든 구가 종부세 공포.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을 네. 가진 사람들이 네. 다 이 종부세에 공포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문화일보가 이랬고 또 아시아경제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종부세 폭탄에 민심이 부글부글한다. 네. 이 제목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까요? 머니투데이는 보유세 인상이 1%만 해당된다고 그리고 물음표를 붙였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덧붙였냐면 결국은 99%가 다 나누어 낸다. 이런 네. 얼토당토하는 그런 보도를 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허위 정보고 이게 소위 속칭 말하는 가짜 뉴스인데 이렇듯 사실을 전달하지만요. 의도적으로 정황이나 근거를 불확실하게 제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이 의도된 왜곡 정보 이게 바로 가짜 네. 뉴스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짓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의도된 가짜 뉴스 이것을 어떻게 색출하고 또 제어하느냐가 언론 개혁에 있어서 우리 사회적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가 개혁의 과제일 텐데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 좀 한번 다뤄볼까요? 예. 네. 징벌적 법제화 얘기를 하기 전에 네네.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프랑스가 이제 그 프랑스 점령 시에 독일에 그 협력했던 소위 부역자들을 네. 그 처벌할 때 심판해서 처벌할 때 가장 혹독하게 처벌했던 대상이 언론인이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 언론인들이 끼치는 사회적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네. 피해가 또 막중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론인들의 잘못된 행태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준다고 하는 그 산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지난 6월인가요? 정청래 의원이 정확히 얘기하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네. 이런 제목의 안을 입법하자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신문협회 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 이런 언론 직능 단체가 일제히 네. 다 즉각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여론은 대조적이에요. 네. 81%가 찬성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다. 이 성향을 그렇게 밝힌 그런 사람 중에서도 73%가 이 법안을 지지를 했습니다. 예. 이 반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많은 게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악의적 보도와 허위 사실은 그 진위 판별이 불가능하다. 이거거든요. 어떤 근거로 처벌할 거냐. 네. 뭐 이런 거지만 대체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이 총장도 예. 가짜 뉴스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보면 그 판별이 어렵습니까? 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판별이 예. 쉽지요. 예. 예. 진의 판별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도 이런 반발이 좀 거세서 그런지 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죄 현재는 수면 아래로 잠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이제 다시 남은 개혁 중에 큰 것이
이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여망에 비춰서 예, 예. 좀 저는 이것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 정청래 의원이 발의했던 이 법이라도 국회 내에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좀 다뤄지고 그렇게 입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꼭 좀 덧붙여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가짜 뉴스에 대한 그 언론인들 일반의 태도인데요. 네. 제가 이 가짜 뉴스를 그 퍼뜨리는 사람들, 뭐 기자 또 뭐 그 외 여러 가지 그 이게 SNS를 통해서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한 벌로 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어떤 토론에서 한 일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의외로 진보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고 언론이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 이것이 네, 네. 그 언론을 우축시킨다. 언론의 자유를 우축시킨다.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 불량식품, 소위 거짓 식품을 만든 사람들 그냥 투냐? 뭐 저 소비자가 알아서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다 취합해서 먹으면 사서 쓰면 되지. 네. 이렇게 하냐? 네. 아니다.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그런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이 특별법이 됐어요. 그래서 예. 무기 또한 5년 이상 징역하는 굉장히 중한 벌에 이걸 처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그 유해한 그렇습니다. 네. 것이냐, 네. 얼마나 큰 정신적 피해를 주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건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가짜 뉴스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 목사님 지적에 덧붙여 대표적인 언론단체죠. 저희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홈페이지에 제가 오늘 이제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좀 자료를 뒤지다가 좀 일부 인용해 온 글이 있는데요. 언론개혁은 우선적으로 조중동과 지상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중동은 신문시장의 80%를 장악하며 여론을 좌지우지하던 2000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질주해왔다. 이때는 조중동이 언론개혁의 주 타깃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냥 하던 대로 내버려 두어도 그들 뜻대로 여론을 움직이지 못한다. 다만 조중동과 종편이 포털을 통해 유포하는 허위 왜곡 정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서 규제해야 한다. 이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와는 전혀 무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언론 개혁의 핵심은 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잘 정착하는 네. 일입니다. 물론 보수 언론들을 또 보수층에서는 이게 규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언론 또 표현의 자유 뭐 이 근간을 그 흔드는 거라고 이렇게 다 반대하겠지만 뭐 전 개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언론 개혁의 목표는 다양성 확보가 아니라 진실 보도의 정착입니다. 진실 보도는 장려하고 지원하되 그러나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제 일관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난 9월이었습니다. 그 원로 언론인 김중배 선생이 지적한 바를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와 또 다른 결의 팬데믹이 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거짓과 혐오와 패거리 노름으로 짓밟혀가는 이른바 언론 생태계의 팬데믹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두서없이 좀 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80년 그 언론 통폐합 시대를 얘기를 하면 지금 대부분 이게 4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지금 발로 뛰고 있는 현장 기자들은 이게 잘 실감이 안 날 겁니다. 네. 그러나 그 당시에 오직 진실만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런 신념 하나로 그 수천 명이 해직당하고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던
그런 참혹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진실을 어쨌든 보도하겠다. 네. 정의를 조금이라도 그 기자된 입장에서 밝혀 나가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선배 언론인들, 선배 기자들의 그 숭고한 정신은 지금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기자들에게는 한번 되새겨보고 또 그 선배들의 그런 정신들을 한번 좀 그 이어가겠다고 하는 좀 자그마한 다짐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신근부에 의해 자행되었던 언론 통폐합, 오늘의 언론 내 사회적 신뢰도를 실추시킨 근본적 시작이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짚어봤고요. 언론이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 노력이 필요함도 우리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언론 개혁의 목표는 실제적으로 진실 보도의 정착.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진실 보도는 장려하고 또 지원하되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예. 그러면서 네. 그 지난 9월에 그 원로 언론인 그 김중배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좀 덧붙이고 싶네요.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그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와 또 다른 결의 예. 팬데믹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거짓과 혐오와 패거리 노름으로 짓밟혀가는 이른바 언론 생태계의 팬데믹이다. 네. 이 말을 오늘 저와 또 언론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한번 좀 옷깃을 여미고 한번 들어봤으면 새겨봤으면 네, 마지막으로 하는 다시 한번 바람을, 강조해 예, 주셨는데 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세, 신념 그리고 사회적 태도에 대한 그런 강조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대담해 주신 정진영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최수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주제로 읽는 성경이 이어집니다. 오늘 주제는 살인하지 못한다입니다. 저희 사이너머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